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켰습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두 사람의 행태를 비교를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씨는 여당 후보처럼 한가하고 이재명은 야당 후보처럼 악착 같습니다. 이 반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 후보는 야당 후보다워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물고 늘어지고 치고 나가고 절박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당 후보는 느긋해도 됩니다. 왜냐? 수단이 많으니까요. 공권력, 그리고 국가재정, 그리고 좌파 정권의 경우에는 굉장한 이 대중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해도 됩니다. 근데 거꾸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는 누가 봐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싸웁니다. 물론 악착같이 거짓말하고 억지 부리고 하는데 일단 악착 같다는 점에는 점수를 줄만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계속 수비만 합니다. 계속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회피하고 있어요. 활동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도전자가 아니라 챔피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악착 같은 좌익 세력이 장악한 정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 수비와 공격으로 나눈다면은 누가 수비를 해야 됩니까? 챔피언이 수비를 하는 거죠. 여당이 수비를 하는 겁니다. 야당은 도전자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공격을 하고 윤석열은 수비한다? 이래가지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수비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험을 합니다. 지금 남북한의 군대도 비슷합니다. 북한군은 공격형 군대입니다. 모험하는 군대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군은 수비형 군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화돼 가지고 무사 안일 책임 회피 쪽으로 가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근데 윤석열 씨는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대범해서 그런지 이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이 최근에는 이 윤석열 씨 부친 저택 매매와 관련해 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 윤석열 후보가 참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거꾸로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를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 공격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걸로 하면 됩니까? 제대로 해야죠. 그것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란 건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법적 논리를 갖추고 대응하는 것, 점잖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표와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표와 연결이 되려면은 어쨌든 정치판에서는 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고만고만 합리적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는 우선 기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모습 보여줘야 하고 공격적 모습 보여줘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약을 뭐 발표를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탈원전 이것은 완전히 중단시키겠다. 그리고 원전 건설하다가 중단된 공사는 재개하겠다. 탈원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탈원전 중단시키고 원전 건설 재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 9.19 군사합의는 폐기하겠다고 해야죠.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도 구체적으로 해야죠.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이게 표가 되는 대책인데 소상공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기념관 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승만 동상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 대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기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북한군과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으로 보도록 군의 정신교육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건국공로자에 대한 훈장제도가 없습니다.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건국운동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 이철성 이런 분들은 건국공로자에 대한 훈장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애국심에 호소하는 연설을 따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재명, 윤석열 대결에서 누가 지지율이 폭락해야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기사가 이재명으로 지금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재명 비판 기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좋든 나쁘든 언론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유리해집니다. 정치판에서는 관심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그게 나쁜 관심이라도 그걸 표로 연결시키기가 쉽다 이거죠. 왜 윤석열 전 총장은 이재명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과 제대로 된 액션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매일 해야죠. 이 정치라는 것은 전투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정치입니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또 상대가 좌익 정권 아닙니까? 좌익 정권은 정권을 쟁취하고 이걸 지켜내는 데 있어서 완전히 프로입니다. 한때 윤석열 전 총장이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착각을 가질 만큼 인기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권이 그렇게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권은 싸워서 차지하는 겁니다. 쟁취하는 겁니다. 여당 후보 같은 윤석열, 야당 후보 같은 이재명, 이런 인상이, 이런 이미지가 고착이 되면은 이 좋은 기회를 윤석열 후보가 놓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더구나 이념 대결이 이렇게 격렬한 데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정권을 차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 정도의 절박성, 치열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